네, 안녕하세요. 오이레터 편집인 송원수입니다. 이 발표는 오이레터 작가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이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원고 작성 이후에 오이레터가 발간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이레터 명칭은요, 이제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의 약자인 OE를 의미하기도 하고, 1년이 52주인데 매주 끊임없이 발행한다는 의미에서 그 OE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우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그 딱딱하거나, 뭐 공식적인 느낌보다는 편하고 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타이틀을 이제 고안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고도 편지에 오이가 그려진 엽서가 나오는 형태의 그 로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이레터는 두 가지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직업과 환경 모두 이제 공통점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직업 건강 탐구 생활과 환경 건강 탐구 생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직업 건강과 관련된 주제, 환경 건강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데 이게 이제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영역에 모두 걸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자의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이레터가 더 발전되면은 이런 분류에서 더 세분화된 분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두 가지로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탐구 생활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붙였습니다. 뭐 많은 그 매체에서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저희가 탐구를 강조한 것은 그 궁금한 것을 알아보고 모호한 것을 분명하게 하자. 그러니까 정보를 우리가 얼마나 잘 제공할 것인가라는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탐구라고 하는 말을 좀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오이레터 운영은 대한직업환경학회 정보화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뭐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오이레터 이제 업무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정보화 위원님들 중에서 편집진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 오이레터 발간과 이제 운영에 관련돼서 같이 이제 참여해서 회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2023년 대한직업환경학회 이사회에서 이제 정보화위원회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작가 원고료 5만 원을 책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은 직업환경의학회에서 나오는 이제 비용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년에 52주를 발행하니까 원고비만 대략 260만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이레터 플랫폼 운영하거나 이제 편집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을 이제 따져보면은 한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화위원회에서는 편집팀을 운영하는데,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산업보건, 환경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이레터를 할 때 대한직업환경학회 이걸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발행처가 오이레터 편집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업보건학회에 이제 공식적으로 제휴를 요청드려서, 산업보건학회에서 많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뉴스레터 사업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는 이제 과거의 뉴스레터 하면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회사에서 자기 사업을 설명하거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메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이 2010년대 말부터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자기 사업 홍보를 위해서 뭔가 전달하는 이메일이라기보다는 수요자의 요구를 좀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굉장히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뉴스레터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우수한 컨텐츠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었고요. 이미 지금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별도의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도
뉴욕타임즈 뉴스레터 브리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메인 뉴스들이 이제 앞에 딱 걸리고요. 이제 그걸 쭉 보다 보면, 관심 있어 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구독해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언론사들이, 뭐 국내 언론사들도 많이 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방적 홍보성 뉴스레터 시대에서 상호작용에 기반한 맞춤형 정보 제공 뉴스레터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 광고, 도서 발간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서 떠오르는 매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가장 그 뉴스레터로 성공했던 첫 번째 사례가 그 모닝 브루라고 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이 뉴스레터는 2015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 알렉스 리버반이라고 하는 대학교 4학년 학생이 좀 시간이 남았나 봐요. 강의가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자기가 보니까 쓸만한 비즈니스 뉴스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변의 이야기들을 좀 모아보니까 비즈니스에 관련된 대부분의 글이 재미도 없고 너무 많은 뉴스가 있어서 무엇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 길어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점들을 발견해서 짧고 간결하고 쉽게 설명한 비즈니스 뉴스,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학교 동기하고 이제 의기투합해서 발간하기 시작했던 뉴스레터가 구독자 300만 명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광고가 붙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수익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그 유닉이라고 하는 그 뉴스레터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발전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56만 7천 명 정도가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나오는데 그 정도 됩니다. 이 뉴스레터는 20, 30대,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 그 청년 계층들이, 이 사람들이 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어떤 여러 가지 뉴스나라든가 정치,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이 유닉이라고 하는 그 뉴스레터는, 이 친구들이 시간이 없지, 세상이 안 궁금한 건 아니다. 바빠서 못 보는 것 뿐이지. 그래서, 최근 쟁점이 되는 뉴스 기사를 굉장히 짧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쉬운 용어로 설명해서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4 분량으로 하면 한 페이지 정도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쟁점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제 간단하게 적었죠. 제가 하나 뭐 홍범도 지우기 논란과 이유, 이 기사를 한번 보니까 페이지가 딱 그 한 페이지 정도 돼요. 어떤 게 논란이냐, 찬성과 반대는 어떠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될 것 같냐, 뭐 팩트 체크를 해보니 이거 어떤 것이 뭐 문제였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그 뉴스레터만 보면은 이 논란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광고가 있긴 한데 일반 기사와 비슷한 느낌으로 작성되고, 뭐 이게 기업 광고, 공인 광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성공의 어떤 사례였던 것 같고요. 근데 오이레터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었냐면은, 일단은 이런 사례들을 참고를 했는데, 산업보건,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종사자들을 위한 좀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어떤 레터들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산업보건협회에서 산업보건이라고 하는 그 좋은 잡지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도 연구원 소식지를 내고 있긴 한데, 이 내용들이 이제 일반 이제 필드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뭔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어렵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쉽게, 빠르게, 간략하게 이제 전달하는 게 이제 좀 먹혀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에 이것을 파고들었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구독자의 피드백 같은 상호작용들을 좀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터를 받고 상호작용이 있다 보면은 우리 필드 내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고민들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 소사이어티의 어떤 소통과 관련돼서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이레터는 이제 2차적인 어떤 전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온라인 교육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교육 사업의 잠재적인 수요층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그 전략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이레터는 총 25편까지 발행이 됐고요. 지금까지 이제 상위 5위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레터를 발행을 하고 나서 그 여러 구독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사람들이 최근에 이런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소식들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픈율과 클릭률이라고 하는 통계가 그 레터 플랫폼에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송된 뉴스레터를 그 여러 번 비율, 이게 오픈율이고요. 클릭률은 뉴스레터 안에 링크들이 있거든요. 그 링크를 여러 번 비율이 클릭률입니다. 대개 40%가 넘으면 굉장히 이제 많이 열어보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 구독자가 1200명이 넘어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50%면 600명이 이제 열어본다는 얘기고, 사실 이제 이분만 본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페이지에 이 게시물들이 있고요. 이게 또 이제 퍼날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레터를 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오픈율을 보였던 게 트리클로로메탄 중독 사건의 맥락인데, 제가 쓴 글입니다. 예, 48.7% 오픈율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 많은 업무상 질병을 누가 다 판정할까가 유현철 선생님 글이었고, 유현철 선생님 글은 굉장히 지금 오픈율이 높은 편입니다.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오픈율이 높은 편이었고, 이제 위험성 평가가 중요해집니다. 이것도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급성 중독 사건에서 산업보건 전문가의 윤리 또 좀 높은 편이었는데, 이 글의 공통점은 최근에 중독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통찰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사가 높았던 것 같고요.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환경의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일터 생활습관의학, 이것도 굉장히 이제 높은 오픈율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다. 물론 다른 글들도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오픈율이 높은 그 원고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오이레터에 그 작가들이 참여하시면서 이 저작권 문제에 관련된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오이레터를 만들 때 기본 원칙은 오이레터의 원고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잡았습니다. 오이레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작가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게 이제 창작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레터를 2차적으로 이용을 이제 하고 싶다라는 모 신문사의 요청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논의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좀 합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레터에 투고한 원고는 최초의 창작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오이레터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오이레터의 원고의 2차적 사용은 오이레터 게재 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하다. 2차적 사용은 가능하지만 적어도 동시에 이렇게 두 군데 투고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오이레터 구독자에게 우선적으로 원고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게재 후에 그 다음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좀 강조했고요. 그리고 오이레터 원고를 2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출처와 함께 페이지 링크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게 있고, 이제 네 번째는 오이레터 작가가 이 오이레터에도 원고를 내고 나중에 이 원고를 어떤 신문사와 협약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낼 수 있는데, 그렇게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온전히 오이레터 작가의 판단에 따라서 한다. 하지만 이 원고가 다른 데도 실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이레터 구독자들한테 알리는 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려달라. 그리고 오이레터 편집팀은 해당 원고가 타 매체와 제휴관계가 맺고 있음을 고지하는 것. 그리고 단 제휴관계가 이례적인 경우는 사후에 알려도 무방하다. 이렇게 내용을 좀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이레터 원고 2차적 사용으로 얻어지는 수익은 당연히 이제 저작권은 작가에게이기 때문에 작가에게 기속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차적 사용은 원고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수정 보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포함하는 걸로 했고, 내용이 많이 이제 수정이 되면은 이제 뭐 다른 창작물이라고 보고, 이제 그 범위가 이제 모호하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서로 이제 합의하에, 서로 이제 신뢰 관계 속에서 합의하에 이제 조정하면 된다고 좀 판단했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레터의 편집 플랫폼은 스티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스티비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유닉도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고 구독자 관리도 할 수 있고 뉴스레터를 볼 수 있는 웹페이지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그 페이지가 저희 오이레터의 이제 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오이레터의 발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작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 원고를 투고할 건지를 일단 정합니다. 이제 하는데요. 지금 현재 10월 10일까지는 정해져 있고요. 이제 그 다음 10월 17일부터는 안 정해져 있고, 그 뒤에 몇 개 정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 정할 때는 그 기고로 들어온 원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 이유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있잖아요. 8월 8일 날 하셨고, 그 다음에 9월 26일 날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봤더니 한 달에 한 번은 부담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가마다 이제 그 글을 생산해내는 어떤 주기, 고유한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를 자기 리듬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좀 해드렸더니 이제 편하게 글을 쓰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날짜를 잡고요. 잡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동욱 선생님 같은 경우나 김수현 선생님은 이미 이제 원고를 주셨거든요. 이렇게 빨리 주시면 좋긴 하지만, 원고 제출을 발행 전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주시면 편집팀에서 원고를 검토한 후 원고에 대한 피드백이나 수정안에 대한 검토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수정을 해주시고 잘 넘기면 오이레터에 이제 등록을 하는데, 이때 이제 글도 배치하고 사진도 넣고 오타 점검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예약 발송을 걸어 놓으면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에 발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편집팀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일단은 작가가 쓴 글의 의도가 독자들에게 최대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글을 쓸 때 문단을 잘 안 나누거나 문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본인 너무 익숙하니까 그 용어를, 어려운 용어를 쓰지만 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용어가 어려워서 안 읽어지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글이죠. 어려운 글을 최대한 쉽게 만드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글을 못 써라고 하시더라도 저희가 한번 다듬어 드리고 다시 검토 맡고 하다 보면은 본인 글 쓰시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쉬운 글 쓰시는데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저희가 독자들이 읽기 좋게 소제목을 넣고 강조하는 단어나 문장을 표시를 합니다. 굵은 글씨로.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논문을 인용하시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 근거가 이제 맞는지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몇 번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들이 바로 오류가 있으면은 이 부분 오류인 것 같다라고 이제 피드백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 편집을 하다가 지금 이완영 교수님이 같이 하거든요. 저만 했을 때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부욱 선생님께서 이제 위생 파트 쪽에 논문들에 대한 근거들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아마 좀 같이 편집인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이 편집팀은 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누구나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저희가 이제 레터를 여러 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여러 개를 발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레터가 들어왔던 것 중에서 젠더에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어떤 독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강희태 교수님이 이제 전리방사선의 이제 바람 역치에 관련된 이제 내용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후쿠시마와 관련된 이제 논의와 좀 관련된 내용들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편집팀에서 그때 아마 뭐 나오기만 하면은 뭐 그 거의 이지메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논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토론을 붙이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완충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점들. 그리고 또 작가님들께서 글을 쓰실 때 이게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원고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다음은 그 오이레터 원고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동그랗게 이제 이미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룸이라고 하는 강의용 그 플랫폼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두 번째 녹화여서 좀 익숙하지 않은데 잠깐 기능을 좀 써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이레터 원고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쭉 제목이 있고, 이제 문장이 쭉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소제목을 이렇게 답니다. 소제목을 이렇게 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포기오므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이나 사고 등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이레터 읽을 때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 쑥 지나가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제목하고 본문에 강조된 내용만 봐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고 좀 넘어갈 수 있게 쭉 넘어가다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봐야겠어 라고 생각하면은 좀 읽어보게 되는 뭐 그런 형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 본문과 강조, 그 다음에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이 내용에 관련된 레퍼런스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읽어봤으면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 내용에 관련돼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링크를 거는데요. 저희가 뭐 신문 기사도 괜찮고 뭐 보고서도 괜찮고 뭐 논문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웹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용어 해설을 이제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폭염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적었는데 이 용어가 어떤 사람들은 생소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제 만약에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작가님들께서 직접 중요한 용어인데 생소하지만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은 직접 달아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소제목 본문 구조는 이제 필수적인 거고 링크 용어 해설은 그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이레터에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은 첫 번째 이제 논문에 실린 그래프나 사진이 이제 그대로 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뭐 출처만 표시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출처 표시 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논문에서 이런 사진이 레터에 실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걸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사진 받아서 실을 수 있고요. 그리고 표를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 표는 제가 다시 만들어서 출처 표시하고 넣습니다. 그리고 스톡 사진 사이트에서 적절한 이미지나 사진을 구매해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사진이 딱 있으면은 이제 주목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이레터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매주 1회 발행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원고량이 증가하면 이제 투고하고 싶으신 분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쭉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다 보면은 어떤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글을 많이 쓰고 계시거나 뭐 페이스북에 좋은 글 남기시면은 저희가 이제
접촉을 해서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레터에 실어주시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 분야에 따라서 이제 정기적인 작가님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주 1회 발행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주 2회 발행을 고려할 수 있고, 주 1회 발행인데 특집을 중간중간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편집팀을 2팀을 돌려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전문 영역을 환경 건강 탐구 생활, 뭐 산업보건 탐구 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글의 주제를 다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이레터 지금 편집을 제가 하고 있어서 약간 전문적이지 않은데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초창기이기도 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그러긴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고 있어서 기본적인 툴도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편집 전문가가 이제 좀 아주 규격에 맞게 아름답게 편집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이레터는 직접 광고는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광고 수입 모델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간접 광고 활용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뭐 의도를 가지고 원고를 쓰시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오이러닝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오이러닝은 사실은 저희가 이것 때문에 오이레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터 있고 러닝이 있는 거죠. 온라인 교육 사이트.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참 제작 중입니다. 저도 지금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사례로 보는 산업 독성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교육 과정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 온라인 산업보건 환경보건 교육 사이트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이레터에서 간접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이레터의 구독자는 오이러닝의 잠재적인 수요층이거든요. 이 교육 사이트는 수요자 맞춤 역량 중심의 온라인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렇게 같이 묶어 놓은 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런월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 이제 문제 출제 기능, 그 다음에 뭐 수료증 기능, 그 다음에 비용 처리나 수납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의 커뮤니티 기능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들을 이렇게 잘 구사하는데 굉장히 제일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 사이트를 좀 한참 만들고 있고 지금 만들고 있는 사이트의 지금 그림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우수한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목표가 우수한 교육 개발자들을 발굴을 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학회라든가 연수교육의 교육은 단발적 교육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교육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역량을 갖고 싶은데 그 역량이 갖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호구에 관련돼서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산업보건 활동을 하면서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역량을 온전하게 갖출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쫙 마련되진 않고 부분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께 교육과정 개발 요청드리고 그분이 교육과정 개발해서 이 이제 오이러닝 그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를 하시면 이제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숫자에 따라서 거기 비례해서 보상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수한 교육이 막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교육들이 어떤 거 교육인지가 딱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교육자들이 냉정하게 자기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육자들도 계속 좋은 교육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 교육자와 교육 수요자들이 이렇게 만나서 그 교육의 장이 열리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무료로 교육 과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유료화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걸로 큰 돈을 벌어보자는 의미가 아니라 가능하면은 이런
이제 저렴하거나 이제 아무튼 그 저렴한 가격에 좋은 교육 과정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공해서 저희 산업보건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수한 역량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오이레터 작가 참여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참여하신 작가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만족해 하십니다. 재미있어 하시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디어를 글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이 갖고 있었던 아이디어가 이제 현실화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들이 되게 보람을 느끼시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글쓰기와 부정기적인 글쓰기 모두 가능합니다. 나는 이제 아이템이 이게 있었는데 한 3번 정도까지만 글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참여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 주제로 계속 글을 쓰고 싶어. 그러면 정기적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기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점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글쓰기인 경우에는 원고 주기를 좀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작가의 그 리듬에 따라서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글을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글이 한 15개 이상 모이면은 책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오이레터는 책 한 권 만들 수 있는 분량의 글들이 지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의 내용과 오이러닝 교육과정 개발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좀 생활습관 의학 같은 경우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원고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역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쭉 만들어지면은 그 원고를 보시고 나 이 주제와 관련돼서 교육을 좀 들어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욕구가 생기죠. 그런데 오이러닝에서 그런 교육과정이 제공되면은 교육을 듣겠죠.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입니다. 오이러닝이 이런 그 잠재적 수요층들을 이렇게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에게 기속한다. 창작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한다. 이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원고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생활습관의학,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혁, 환경보건 이슈, 논문을 읽어드립니다. 직업성 중독 사건 해설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그거 이에 이제 구상한 주제가 되게 많았는데 아직은 이제 그 현실화되지 못했고요. 고려해 볼 수 있는 주제로 이제 정책과 법의 어떤 변화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어떤 정책이 바뀌었고, 예를 들어서 노출 기준이 변경됐고, 그 다음에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방법이 변경됐고 이랬는데, 이 변경된 법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누가 나한테 그때그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그 뉴스를 그때그때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브리핑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와 관련된 것도 저희 이제 오이레터 피드백 보면은 이런 요구들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산업 위생 분야 쪽에 관련된 그런 그 주제에 대한 요청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산업 위생 파트와 의학 파트가 같이 협업을 해서 서로 간에 이제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시너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업보건의 역사 이야기도 굉장히 이제 흥미로울 것 같고, 최신 직업병 사례 해설, 역학조사 했던 사례들도 좋을 것 같고, 산업환경 개선의 성공 사례라든가, 작업환경 개선의 성공 사례라든가, 이제 현장에서 적용했던 여러 가지 산업보건 프로그램들이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이야기라든가 특수건강진단 이야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이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좁은 주제도 괜찮습니다. 좁은 주제가 오히려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더 지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마쳤는데요. 예, 오이레터 작가로 참여하셔서 당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따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